한국 도시락 다해 형편없고 가난하겠지. 영국으로 이사간 한국인 소녀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에 짓눌려 교실에서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냄새나는 아시아 음식이라며 비웃음을 당했고 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소풍이 열렸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 아이들의 점심이 하나둘씩 펼쳐지는 가운데 소년만이 조용히 도시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충격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란이 시작됩니다. 그 소동은 이내 반 전체를 집어삼켰고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불러일으킨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외톨이였던 소년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살 소년 이민준에게 서울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학교 후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고 해가 저물 때까지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민준의 가족은 멀고 낯선 영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동네와 소중한 친구들과의 이별은 어린 민준의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삿날 아침 현관 앞에는 친구들이 모여 민준아 건강해야 해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을 뒤로하며 민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은 그리움과 애틋함을 동시에 실어 날랐습니다. 도착한 영국의 작은 도시는 돌로 지어진 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어 마치 동화책 속 서파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잔디밭과 완만한 언덕.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민준은 마치 긴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제법 넓고 아늑했지만 부모님은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라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다니게 된 곳은 동네의 공립초등학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유서 깊은 교서와 드넓은 잔디 운동장까지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먼 동양에서 온 전학생은 신기한 구경거리였고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지만 옆자리 아이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서툰 발음에 대한 두려움, 혹시라도 틀리면 비웃음을 살 것이라는 불안감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주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 무리에 낄 수 없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스칠 때마다 서울에서 보냈던 행복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나누었던 웃음소리, 방과 후 즐겨 먹던 떡볶이, 집 앞 언덕길. 그 모든 것이 따뜻한 추억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반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가운 고독뿐이었습니다. 약한 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힘든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부모님께는 차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껏 싸주시는 도시락만이 민준에게 유일한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계란말이와 꼬마 김밥, 정갈하게 담긴 불고기와 나물 반찬. 그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서울의 풍경과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이 가슴속에 퍼져나가며 불안에 흔들리던 마음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민준의 새로운 생활은 희망보다 불안이 더 큰 채로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도시락이 머지않아 자신의 깊은 고독을 깨고 국경을 넘는 우정을 싹 틔우는 거대한 기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목해도 입안에서 맴도는 영어가 제대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실에는 작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설픈 발음을 흉내내며 놀리는 순간들,
민준의 가슴 속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아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내뱉은 말도 결국은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혀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해리는 노골적으로 민준을 괴롭혔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도 뛰어나 모두가 선망하는 존재. 그런 그의 표적이 되어버린 이상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드넓은 잔디 운동장에서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나약한 동양인이라며 비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무리에 끼지 못한 채 민준은 그저 잔디밭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넓고 푸르렀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깊은 고독감에 휩싸여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잔인한 말들은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들어준 도시락을 펼치는 순간 근처에 앉아있던 학생이 경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도시락은 뭔가 냄새나고 가난해 보이지 않아. 그 무심한 한마디가 주변에 폭소를 유발했고 민준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락통을 닫으려던 손은 분함과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정성껏 만들어준 도시락. 그곳에 담긴 사랑과 노력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꽉 막혀와 음식을 제대로 맛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식사가 주는 본래의 즐거움과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차려주는 저녁 식사는 언제나 따뜻하고 보기에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식이 학교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현실의 민준은 조금씩 말을 잃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고 체육 시간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음침한 아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민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용히 존재감 없이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학교에 적응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에는 언제나 차가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민준의 마음을 몇 번이고 찔렀고 고립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깊어지는 고립 속에서 민준의 마음을 유일하게 지탱해준 것은 한 소년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동그란 안경을 쓴 자그마한 체구의 소년으로 어딘가 조용하고 사려 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반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의 따뜻한 호기심과 다정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학 온 첫날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그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어준 것도 마크였습니다. 한국에서 왔구나. 혹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어? 그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던 민준의 마음을 아주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반에서 완전히 겉돌던 민준에게 그것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크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열렬한 팬이었고 좋아하는 캐릭터나 줄거리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 같은 것은 사소한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윽고 방과 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민준의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며 간식을 먹는 것이 소소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주는 한국식 간식과 요리에 마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민준이네 집은 매일이 특별한 파티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의 가슴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고립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서툰 영어를 쓸 때마다 비웃음과 놀림의 대상이 되는 매일. 그럼에도 마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준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해리가 또다시 한국인은 약골이라며 시비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마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서며 그건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야 라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해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정면으로 맞선 것은 마크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놀라움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보호만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분한 마음도 솟아올랐습니다. 마크에 대한 고마움은 끝이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애니메이션을 보던 민준은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반 친구들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이었습니다. 마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기만 있으면 분명 괜찮을 거야. 그 짧은 한마디에는 이상하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마크의 진심 어린 믿음이 담겨 있었기에 민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준은 마크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계기만 있으면 그 울림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데우는 작은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반 아이들의 비웃음에 짓눌릴 것 같아도 한 줄기 빛을 믿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가슴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도 반 친구들의 일원이 되겠다고. 아직은 작은 인연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민준에게 깊은 고독을 견디게 해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봄의 부드러운 햇살이 교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던 아침, 민준의 가슴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의 연례 행사인 봄 소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온통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맑은 공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외톨이로 지내던 민준에게 이 소풍은 아주 작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가 실력 발휘 좀 해볼게.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형형색색의 식재료들을 능숙한 솜씨로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동안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의 도시락도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지만 이날의 도시락은 한층 더 화려하고 특별했습니다. 도시락통 안에는 다채로운 색감과 장난기 넘치는 아이디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섬세한 기술을 발휘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설레는 예술 작품 같은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인기 캐릭터 뽀로로 얼굴을 한 주먹밥, 노란 계란 지단과 김으로 만든 귀여운 표정, 소시지로 만든 문어와 꽃 모양으로 자른 당근, 숲처럼 꽂혀있는 브로콜리,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닭강정과 하트 모양으로 칼집을 댄 비엔나 소시지까지.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작은 보물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예쁜 보자기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싸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거야. 민준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민준이 아직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고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민준은 소중한 도시락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그 풍경은 점차 녹음이 우거진 전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준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사귀려 애썼습니다. 차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자신의 자리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날.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상쾌한 봄바람이 뺨을 스쳤고 풀대음이 코끝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버스에서 내려 넓은 잔디밭 위를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민준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들어준 저 도시락이 분명 오늘의 용기가 되어줄 것이다. 배낭 속에 담긴 그 존재를 떠올리자 민준의 가슴에 작은 빛이 켜지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잔디밭 위에 둥글게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점심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봉투에서 나온 것은 대부분 축축한 샌드위치나 감자칩, 종이팩에 든 주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간편하고 단순했지만 어딘가 천편일률적이고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준은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배낭을 열고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전통 보자기에 쌓인 그 도시락은 다른 아이들의 점심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보자기를 풀고 도시락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자 눈부시게 화려한 색채의 향연이 푸른 잔디밭 위에 펼쳐졌습니다. 노란 계란 지단으로 감싼 뽀로로 얼굴 모양의 주먹밥, 김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눈과 입, 빨갛고 윤기 나는 닭강정 옆에는 앙증맞은 문어 모양 소시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별 모양으로 잘린 당근과 숲처럼 꽂힌 브로콜리, 그리고 새빨간 방울토마토가 색의 조화를 더했습니다. 달콤 짭짤한 불고기에서는 식욕을 돋우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도시락통 자체가 하나의 작은 예술 무대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광경을 목격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와르르. 세상에,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주변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민준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눈은 경이로움과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너희 엄마는 전문 요리사야? 이거 전부 먹을 수 있는 거야? 연이어 터져나오는 감탄의 목소리. 그것은 민준에게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놀림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지언정 누군가로부터 선망의 눈빛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감정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자신의 눅눅한 샌드위치를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혹시 그거 하나만 나랑 바꿔 먹으면 안 될까라고 부탁해왔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와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닭강정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기쁜 얼굴로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청나게 맛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 생생한 표정이 주변 아이들에게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나도 먹어보고 싶어 조금만 줘 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윽고 민준의 도시락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언이 만들어졌고 모두가 웃는 얼굴로 반찬을 나눠 먹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푹신한 계란말이의 부드러운 단맛, 닭강정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 그리고 눈으로 먼저 즐기는 화려한 플레이팅. 그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신선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었습니다. 잔디밭 위에는 시종일관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민준의 캐릭터 도시락은 순식간에 반 전체의 최고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민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도시락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잔뜩 움츠리고 지냈던 어두운 날들 속에 예기치 못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한 잔디밭 위에서 민준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은 혼자 맛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 맛이 배가 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그 말의 의미가 지금처럼 가슴 깊이와 닿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잔디밭 위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캐릭터 도시락을 계기로 반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아이들은 서로의 점심을 보여주며 조금씩 나눠 먹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무리가 형성되었고 그곳에는 화기애애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고독을 견뎌왔던 민준에게 그 순간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대신 환한 웃음의 중심에 서 있다는 기쁨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단 한 명,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뚫어져라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드러눕지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그저 민준의 도시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때때로 흔들리는 감정이 비쳤습니다. 선망과 짜증,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독감이 뒤섞인 복잡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평소반의 중심에 서서 늘 강한 척하던 해리에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늘 자신이 놀리고 무시하던 민준이 반 전체의 주목을 받으며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 그의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민준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넉넉하게 사준 도시락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들어 해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 한마디에 무리를 감싸고 있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해리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짧게 쏘아붙였습니다. 필요 없어. 강한 척 내뱉는 그 목소리 뒤에는 아주 미세한 망설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디밭에 손을 짚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대화도 원래의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주위만은 다른 공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발밑에 잔디를 의미 없이 걷어차며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친구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분명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딘가 아주 먼 곳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부러움, 분함, 그리고 약간의 외로움. 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밀었던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음식은 나눔으로써 따뜻함이 생겨나는 법이라고. 지금은 거절당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의미가 전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민주는 조용히 친구들의 무리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해리의 가슴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밝고 활기찬 잔디밭 안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이 외톨이처럼 남겨져 있다는 그 고독감을 아직 그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이어 닥쳐올 사건으로 인해 거세게 흔들리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소풍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 사이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은 해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축구공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공은 단순한 놀이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것으로 그에게는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공을 숨긴 게 틀림없어 해리의 외침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후에도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민준이 아닐까?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교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삽시간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겁게 쏟아지는 시선에 온몸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서툰 영어 발음을 흉내대며 비웃던 기억이 되살아나 목소리를 낼 용기마저 앗아갔습니다. 가슴속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고 동시에 차가운 고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 캐릭터 도시락을 통해 피어났던 따뜻한 분위기가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졌고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해리는 분노를 터뜨리듯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커다란 소리에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교실은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저 책상의 나뭇결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으면 의심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또다시 반 전체로부터 겉돌고 있다는 현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크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선생님이 교실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흘러갔고 민준의 가슴에는 불안과 고독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민준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리의 성난 목소리와 반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누군가 정말로 숨긴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잃어버린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저히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이 의심받는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민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고요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가슴속에 남은 무거운 응어리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교실에서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가 몇 번이고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대로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베개를 꽉 움켜쥔 채 생각나는 것은 잃어버린 축구공을 필사적으로 찾던 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결심을 굳히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의 축구공을 찾으러 가야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과거에 놀림당했던 분함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약속만 받고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준의 가슴속에 조용한 용기가 싹 텄습니다. 곧바로 민준은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나도 같이 갈게 라는 힘찬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며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무렵 주변은 이미 짙은 밤의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공간에 가로등 불빛이 교사 벽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조용히 두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자갈을 밟는 발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지만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한 바퀴 다 돌아도 공은 보이지 않았고 어깨에는 점차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사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작은 연못이 달빛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조심스럽게 비추던 바로 그 순간 수면 위로 진흙푸성이의 둥근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연못가에 쭈그려 앉아 차가운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얼음장 같은 감촉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마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마침내 그 둥근 물체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해리의 소중한 축구공이었습니다.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표면에 남은 흠집들은 그 공이 얼마나 소중히 다루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진흙을 닦아내며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크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전등 불빛을 높이 들어 다정한 눈빛으로 두 아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보다 더 진한 따뜻함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못 수면에 흔들리는 달빛이 반짝이며 두 소년의 작지만 위대한 모험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해리의 책상 위에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축구공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흙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표면에는 희미한 흠집들이 남아 있었지만 소중하게 다루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돌아왔지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라며 저마다 수군거렸고 이내 자연스럽게 민준에게로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처럼 박혀왔지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해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중한 축구공을 품에 안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께 들었어. 어젯밤에 민준이랑 마크가 일부러 학교까지 와서 연못 근처에서 이 공을 찾아줬다고. 그 말이 교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풍 때 난 내 도시락이 정말 부러웠어. 내 점심은 항상 빵이랑 감자칩뿐이었거든. 내 도시락이랑 비교하니까 내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 하지만 강한 척하느라 거절했고 그 후로도 솔직해지지 못했어. 그 뜻밖의 고백에 반 친구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거칠기만 하던 해리의 의외의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조용한 공감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괴롭힘 뒤에 숨어있던 것은 악의가 아니라 서투른 부러움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꼭 같이 먹자. 해리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시선을 돌리며 쑥스러운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반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교실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려나갔습니다. 교실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화답하듯 민준의 가슴속에도 기쁨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도시락을 계기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고 길고 외로웠던 날들에 마침내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도시락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화려한 색감과 풍부한 영양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배려가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섬세함과 따뜻함은 낯선 땅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정을 싹 틔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만든 도시락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독을 견뎌내던 한 소년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는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따뜻함과 다정함은 세계 어디에서나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민주는 조금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